루키우스는 내가 선택받은 자이므로 종족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왕의 복수를. 그런데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르파님이 돌아오신 모양이군. 가방에서 탈 것 아이콘을 우클릭하면 탈 것이 소환됩니다. 단축장에 등록된 아이콘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초록색 퀘스트 마커는 종족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받으면 화면 오른쪽에 퀘스트 알림이에 자동 등록됩니다. 퀘스트 수행 지점은 지도에 표시되며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알림이에 표시됩니다. 캐릭터의 현재 위치와 캐릭터가 보고 있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넘버락이나 마우스 4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받으면 화면 오른쪽에 퀘스트 알림이에 자동 등록됩니다. 퀘스트 수행 지점은 지도에 표시되며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알림이에 표시됩니다. 엘프에게도 한때는 왕이 있었다고 한다. 2000년 전 원데르게서는 내가 어렸을 때 원로들은 최후의 왕을 누가 죽였는지 수없이 말해주었다. 전쟁과 파괴의 신 키리오스. 그때는 나도 언젠가 복수할 마음뿐이었다. 이제 난 100살이 넘었다. 난 성인이 됐지만 원로들이나 그위오니도 숲은 늘 똑같았다. 아직도 그들은 복수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전쟁 준비 중인 망명자들이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궁금해졌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걸까? 그동안 다른 종족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른 엘프들은 올해도 열릴 무투회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 보였다. 기술 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기술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눌러 기술창을 열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 시 아이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방에 있는 전장에 나가려면 무장이 튼튼한지 점검해야죠. 무트웨에 나려오자 숲이 떠들썩해졌다. 진행 요원은 에오카드라고 불리는 전사들이었다. 에오카드는 제사를 이끄는 자들로 뛰어난 전사들만이 뽑혔다. 특히 지휘자인 에노이르는 엘프 최고의 전사로 알려져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나는 에노이르의 실력이 궁금했지만 그는 에오카드를 이끌게 된 후로 무트웨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대결 상대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러 가보니 뜻밖의 얼굴들이 보였다. 누이안들이었다. 다른 종족이 엘프의 무트웨에 참가하다니. 다른 종족들과 교류를 끊고 살아오던 우리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말을 들어보니 놀랍게도 에노이르가 누이안들을 초청했다고 했다. 대체 무슨 속셈일까? 메뉴에서 기술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눌러 기술창을 열 수 있습니다.
1차전 제비를 뽑고 보니 하필 내 상대가 누이안 기사였다. 엘프는 어려서부터 검과 마법을 수련한다. 키리오스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니까. 다른 종족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이안이 엘프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델토킨이라는 에오카드가 우리에게 대회용 검을 고르게 했다. 누이안 기사와 마주섰을 때 난 손님답게 대접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해주었다. 상대는 어이없는 표정이었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몇 탄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델토킨이 의술사를 부르려 하자 누이안 기사는 가벼운 상처라며 거절했다. 그러더니 날 향해 한 수 배웠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좀 더 원활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기술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난 누이안의 태도에 놀랐다. 그는 패배를 신경 쓰지 않고 내게 호감을 보였다. 엘프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이안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대회가 끝난 후 기회가 있겠지 싶어 짧은 눈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2차전을 막 시작하려는데 전령이 달려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나와 싸웠던 누이안 기사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난 당황했다. 그건 죽을 상처가 아니었다. 누이안 기사는 의술사조차 거절하지 않았던가. 손님이 죽어버렸으니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 대회는 중단되었다. 그때 에누이르가 나를 부른다는 전갈이 왔다.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될 모양이었다. 누이 신전 신관에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경험치 일부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에오카드의 지휘자 에노이르는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주었다. 자신이 초청한 누이안이 죽어버렸으니 화를 낼 법도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에노이르는 내 몸에 보존 마법을 걸었다. 이 상태로 내 몸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결백함이 밝혀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난 죽은 누이안 기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의 농간이었든 끝까지 정중했던 그를 내가 죽인 기분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진상조사는 원로원 최고의 마법사인 벨리온 의원이 맡게 되었다. 다른 원로들은 처음부터 누이안을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에노이르를 비난하느라 내 결백에는 별 관심도 없어 보였다. 벨리온 의원의 조사 결과 누이안 기사가 죽은 원인은 도구로 밝혀졌다. 내가 썼던 검에 독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엘프들 중에는 다른 종족이 무토해 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 누군가가 혼을 내주겠다고 계략을 꾸몄을 수도 있었다. 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누이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정정당당하게 결투로 죽였을 것이다. 기겁하게 독을 바르는 일 따위는 내 명예와 어울리지 않는다. 벨리온 의원은 내 몸에 보존 마법이 걸린 것을 보고 훌륭한 대처였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마법이 내 명예를 되찾아주길 바랄 뿐이다. 작용에는 노동력이 사용됩니다.
당연히 내 몸에서는 독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벨리온 의원은 즉각 내가 결백하다고 선언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누이안들은 크게 분개했다. 사실은 대회용 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건 우리 실수였다. 다른 종족을 불렀을 땐 그에 맞게 신중했어야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벨리온 의원은 그날 가까운 곳에서 경기한 엘프들을 모두 용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난 더 조사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벨리온 의원을 잠시 돕기로 했다. 누이안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보존 마법은 없었지만 어쨌든 다른 용의자들의 몸에서도 독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원로원에서는 범인이 없으니 조사를 끝낸다고 발표해버렸다. 이 결정에 화가 난 것은 누이안들만이 아니었다. 나도 화가 났다. 이건 무책임한 짓이었다. 상대가 누이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을 리 없었다. 하다못해 나라도 누이안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누구의 계략이었든 결국 내가 쥔 검이 그를 죽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로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는 없다고 못 박았다. 원로들은 누이안 초청을 강행한 에노이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일로 에노이르가 곤란해져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떠돌이지만 물건 많다로루.
이번에 초청된 누이안들은 롬반성의 기사들이었다. 그쪽에서 이번 사건을 전해 듣고 전령이 왔다고 했다. 난 그자를 만나 얘기해 볼 생각으로 변경으로 갔다. 전령은 엘프의 안내도 없이 숲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희생자를 하나 더 늘릴 뻔했다. 누이안들은 그 위온이도 숲을 예전부터 무서워한다고 들었다. 전령은 내 도움은 고맙지만 결국 에노이르가 추진하던 일은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간 에노이르는 누이안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하려 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두 없었던 일이 됐다는 것이었다. 전령과 누이안들은 죽은 기사의 시체를 가지고 롬반 성으로 돌아갔다. 환경 설정에서 단축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정보창, 파티창, 채팅창, 퀘스트 알림이창, 기술 단축창 등 대부분의 정보창은 Shift 왼쪽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누이르는 누이안들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 에누이르를 찾아가 따져묻자 그는 날 이해시킬 자신이 없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인한 지휘자였던 그도 이번에 많이 실망한 모양이었다. 에누이르는 최근 다른 종족들은 원대륙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엘프만이 그럴 힘이 없다고 했다. 교류를 끊고 살아온 우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에누이르는 비밀리에 누이안과 협력해서 원대륙에 갈 계획을 세웠다. 이번 누이안 초청은 협력의 시작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끝이 되고 말았다. 에누이르는 무엇보다 사과도 없이 누이안들을 돌려보내게 되어 괴롭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사과할 수도 없는 그의 입장이 이해가 갔다. 나는 불쑥 나 혼자라도 그들에게 사과하러 가겠다고 했다. 난 누이안 기사의 유족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다.
친절을 기대할 순 없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막 마을을 떠나려는데 에오카드의 일원인 델토킨이 나타났다. 그는 에누이르가 보낸 전령이었다. 에누이르는 내가 혼자서라도 사과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나를 새롭게 보게 됐다고 했다. 그래서 나를 믿고 한 가지 임무를 맡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난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에 에누이르가 했던 이야기는 용기 있는 계획이었지만 사실 원로들이 보기에는 배신행위였다. 난 선택을 해야 했다. 엘프의 역사를 새롭게 쓰려 하는 에누이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원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안전하게 따를 것인가? 시체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F키로는 모두 줍기, G키로는 선택 줍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에누이르의 편에 서기로 했다. 엘프에게는 변화가 필요했다. 다른 종족과 협력해서라도 원대륙에 진출해야 하고 그래야 키리오스에게 복수할 기회도 온다는 에누이르의 주장은 옳았다. 내 임무는 누이안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상대는 누이안의 대귀족 론반 공작이었다. 그러나 론반 공작은 지금 성에 없었다. 공작의 부하인 그라일렌트 경을 만나야 하는데 그는 탐욕스러운 자였다. 델토키는 그라일렌트 경이 폐허의 왕관이라는 보물을 탐낸다고 하니 그걸 선물하며 협상해보자고 했다. 별로 명예로운 방법 같지는 않았지만 상대는 엘프가 아니었다. 누이안과 이야기하려면 누이안의 대화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면 우측 하단의 메뉴에서 가방 아이템을 클릭하거나 I키를 눌러 획득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기록소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를 기환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련한 공간의 기억 기술을 사용하면 저장된 위치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법 사전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아이템과 재료를 확인해 보세요. 날트를 이용하면 높은 곳에서 활강할 수 있습니다. 날틀 퀘스트 NPC를 찾아 퀘스트를 받아보세요.
페어의 왕관을 가져가자 그라일린트 경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보물을 챙기더니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진짜 실력으로 죽은 기사를 이겼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별 수 없이 근위대장과 결투를 하게 되었다. 물론 승리는 내 차지였다. 엘프가 원대륙에 갈 힘은 없을지 몰라도 1대1에서만은 지지 않는다. 그라일랜트 경은 몹시 불쾌했다. 그는 대결이 공정했든 아니든 에노이르와 다시 협력할 생각은 없다며 등을 돌려버렸다. 누이안들의 방식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다. 세상 물정은 몰라도 명예만은 알고 있던 동족들이 생각나 씁쓸해졌다. 그러다가 문득 에노이르의 표정도 나와 비슷했던 기억이 났다. 동족과 다른 길을 가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델토킨을 다시 만났다. 내가 롬반성에서 실패했다고 전하자 델토킨은 어차피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 나를 위로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델토킨은 에노이르가 마리아노플의 새 귀족 가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아직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 사이 새로운 소식도 있었다. 에노이르가 누이안 기사를 죽인 독을 분석해 보았는데 바다 생물로부터 추출한 독임이 밝혀졌다. 가장 가까운 바닷가는 가랑돌 평원 쪽이었다. 그렇다면 가랑돌 평원에 있는 세력이 독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독을 묻힌 배후 세력을 밝혀서 엘프의 명예를 되찾는다면 새로운 동맹자를 얻기에도 더 좋을 것이다.
나룻배를 이용하면 가랑돌 평원의 바닷가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세력이 독을 채집한 흔적을 발견했다. 알아보니 다우타 여신을 섬기는 교단이었다. 다우타 교단이 왜 누이한 기사를 죽였을까? 그걸 알아내려면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듯했다. 다우타는 원대륙 시절에 바다의 여신으로 숭배받았지만 지금은 잊혀진 신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신도들이 활동하는 것이 수상쩍기도 했다. 나는 다우타 신도들을 추적해서 근처에 비밀 기지가 있음을 알아냈다. 신도들을 몇 명 붙잡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비밀 기지의 지도자라는 깨달은 자 루이산드를 찾아야 이들의 속셈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악기를 연주해보세요. 비파를 연주하면 생명력을, 피리를 연주하면 활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뭔가 살 생각이 있는가 로로. 깨달은 자 리산들은 생각보다 강했다. 생포하려 했지만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자의 몸을 뒤져보자 누군가가 보낸 지령서가 나왔다. 그걸 펼쳐본 나는 당황했다. 지령서의 내용은 에누이르를 엘프들 속에서 고립시켜 추방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우타 교단이 왜 엘프의 젊은 지도자를 노릴까? 그들은 단순한 교단이 아니란 말인가? 어쨌든 독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원로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 위원이도 숲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는데 델토킨이 마침 원로원 의원들이 하얀 숲에 와 있다고 알려왔다. 원로들은 웬만해서는 숲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하얀 숲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하얀 숲에서 벨리온 의원과 말라다스 의원을 만났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 키리오스를 따르는 피투성이 군대가 저승의 문을 통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얀 숲에 저승의 문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이 문은 2000년 전부터 열려 있었는데 이번처럼 큰 싸움은 처음이라고 했다. 엘프들은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며 흥분해 있었다. 나는 말라다스 의원에게 다우타 교단과 독약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얀 숲의 수호자들이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대신 엘프들을 좀 말려달라는 것이었다. 말려달라니?
아주 멀찍이 들리노. 하얀 숲의 수호자들은 2000년 동안 저승의 문을 지켜왔다고 했다. 위기도 많았지만 문 앞에 박힌 봉인석 덕택에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키리우스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 나타난 엘프들이 저승으로 들어가려고 봉인석을 부수려 한다는 것이었다. 수호자들은 제발 그들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저승의 문으로 가보니 이미 엘프들이 봉인석을 부수는 중이었다.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배신자로 취급했다. 키리우스의 이름을 들은 그들은 맹목적인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결국 봉인석이 깨어졌다. 그러나 엘프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피투성이 군대가 먼저 튀어나왔다. 아마 의원들도 이 정도로 큰 싸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승의 문에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쏟아져 나왔다. 하얀 숲의 수호자들도 함께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복수의 기쁨에 들떠 싸웠지만 엘프들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적들이 우리를 몰살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호자들은 봉인석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나는 부서진 봉인석의 조각들을 가까스로 모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수호자들이 주문을 외웠다. 봉인석이 힘을 되찾자 피투성이 군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와 엘프들, 수호자들은 최후의 힘을 합쳐 남은 적들을 해치웠다. 싸움은 끝났지만 희생자가 너무 많았다. 키리우스의 세력은 거대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꿈에 불과했다. 엘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누이한 수호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엘프들이 많았다. 누이안 따위는
교류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던 그들이었다. 2000년 만의 복수에 흥분해서였는지 몰라도 의원들의 결정은 예상보다 더 무모했다. 이런 자들이 엘프를 이끌고 있었다니 무서운 기분마저 들었다. 그런데 벨리온 의원이 수호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닌가. 벨리온은 엘프의 명예를 걸고 이번에 진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더니 에누이르가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떠돌이가 점점 많아. 에나 위어드 윈드라는 수호자가 대표로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앞으로도 엘프들과 잘 지내고 싶다고 했다. 벨리온도 고개를 끄덕였다. 엘프가 처음으로 다른 종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에나는 에노이르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녀 시절에 여행 중이던 에노이르를 만났었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에나는 독약 사건이 다우타 교단의 지심을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혹시 자기 가문의 수장과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어드 윈드라면 에누이르가 협력하고 싶어하는 가문 중 하나였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다. 난 에누이르에게 소식을 띄우고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노플로 출발했다.
날틀 아이템을 착용한 후 단축창에 등록된 날틀 아이콘을 사용하면 높은 곳에서 활강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노플에서 에누이르와 재회했다. 그간 전령으로 도움을 주었던 델토킨도 함께였다. 회담장으로 가면서 에누이르는 옛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수십 년간 대륙 곳곳을 여행하며 엘프의 현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후 숲으로 돌아와 에오카드의 지휘자가 되었지만 원로들은 그를 방해하기만 했다. 그랬는데 이렇듯 원로원의 승인까지 받아 누이안과 회담을 하게 되었으니 모두 내 덕택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뭔가 해낸 것은 맞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았던 건 에누이르의 덕택이었다. 이번 회담이 잘 되면 누이안들의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에누이르는 그 전에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둬야 한다고 뜻모를 말을 했다. 에누이르와 위어드 윈드 가문의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누이안들은 엘프의 젊은 지도자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에오카드들이 충성스럽게 호위하는 모습을 보고 에누이르가 엘프들의 왕자냐고 묻기도 했다. 분명히 처음에 에오카드의 지휘자라고 소개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에누이르는 돌아가기 전에 누이안의 대도시가 어떤 곳인지 봐두라고 했다. 혼자 마리아누프를 구경하고 있는데 암호로 된 쪽지가 날아들었다. 에오카드라면 이 암호의 뜻을 알 것이다. 난 델토킨을 찾으려 했지만 그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다른 에오카드를 찾아 보여주자 그는 긴장했다. 에누이르가 비상 집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내 마법불을 깼다.
여신께 너를 바치겠다, 에노이를. 여신이 원하는 다후타의 종이 너희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마지막 일격을 날려라. 휘파람 부는 자이시여,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다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지. 비상집결이라니. 에노이르에게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난 에오카드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쪽지에 적힌 장소로 먼저 출발했다. 마리아노플 외곽에서 수상한 빛이 흘러나오는 집을 발견했다. 몰래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에노이르가 마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앞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다름 아닌 델토킨이었다. 난 둘 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줄 알고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델토킨이 몸을 일으키며 비웃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째로 무투에서 내 검에 독을 바른 범인은 바로 델토킨이었다. 그는 그때 대회용 검을 관리한 에오카드였다. 그 후 내가 독약과 다우타 교단의 관계를 알아냈을 때도 델토킨은 재빨리 나를 하얀 숲으로 보내 에노이르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하얀 숲에서 벌어진 전투도 델토킨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하얀 숲 전투에 에오카드들을 참전시키지 않은 에노이르가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쓰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델토키는 엘프들이 에노이르를 추방하면 다우타 여신에게 제물로 바칠 계획이었다. 에노이르가 왜 하필 자신이냐고 묻자 델토키는 여신은 왕을 원한다고 외치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다우타의 대신관이었다. 델토키는 모든 계획이 실패했지만 에노이르를 여신께 바치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기보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델토킨이 막 의식을 시작하려 했을 때 난 안으로 뛰어들었다. 에노이르의 발밑에 그려져 있던 마법진을 깨트리자 에노이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다. 델토킨이 주문을 외우자 그는 물에 퉁퉁 부른 익사체로 변했다. 이어 에노이르와 나는 동시에 델토킨을 공격해갔다. 무투에 나가던 애송이 시절 에노이르의 실력을 궁금해했던 것이 기억난다. 에노이르의 실력은 과연 명성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나도 그를 도울 만큼 성장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델토킨을 쓰러뜨렸다. 그는 여신을 가장 사랑한 자는 자신이었다고 원망스럽게 중얼거리며 죽어갔다. 다우타는 바다와 익사한 자들의 여신이었다. 그래서 여신에게 권능을 얻을수록 저렇게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우타는
환술의 여신이기도 해서 끔찍한 모습을 감추는 힘도 함께 내려준다고 했다. 델토킨이 언제부터 살아왔는지, 엘프이긴 했는지 그런 건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델토킨이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신이 왕을 원한다던 말은 무슨 뜻일까? 뒤늦게 에오카드들이 달려왔다. 에노이르는 집결 훈련을 좀 해둬야겠다면서 빙그레 웃었다. 에오카드들이 델토킨을 찾지 못했다고 하기에 내가 시체를 가리켜 보이자 모두 크게 놀랐다.
에누이르와 누이안의 왕이 만나는 날이 왔다. 원로원 대표로 벨리온 의원도 참석하기로 했다. 왕궁의 회담장으로 가자 안드리온 2세 국왕과 위어드 윈드 경이 앉아 있었다. 위어드 윈드 경은 우리를 보더니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왕이란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하고만 협정을 맺어야 했다. 그런데 엘프에게는 왕이 없었다. 위어드 윈드 경은 대표자인 에노이르가 엘프 종족에서 어떤 지위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벨리온 의원이 말했다. 에노이르는 에오카드의 지휘자이니 제사장인 셈이고 전통적으로 왕이 제사장을 겸해왔으므로 에노이르를 왕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에노이르는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협정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원데르 관정은 착착 준비되고 있다. 에노이르는 무척 바빠졌다. 그는 숲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는 곧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직 엘프들이 에노이르를 왕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2000년 동안 왕은커녕 나라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왕이라니 당혹감을 느끼는 엘프들도 많을 것이다. 엘프들에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숲을 떠나 여행하는 엘프들이 늘었다. 난 배신자가 될 각오로 숲을 떠났었는데 가볍게 떠나는 그들이 조금 부럽기도 하다. 에노이르는 그들이 세상을 보고 돌아오면 새 나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수를 잊은 건 아니다. 키리오스의 부하 안탈론이 대륙 곳곳에서 피투성이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은 원대륙에 있을 것이다. 결국 엘프의 원정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난 마음에 든다. 우리는 2000년이나 전쟁을 준비해온 타고난 전사들이 아닌가. 에노이르는 우리가 키리오스를 죽이고 최후의 왕 아란제부의 두개골을 되찾고 나면 그때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꽤 근사한 결심이다. 에노이르는 과연 명예를 아는 전사였다. 내가 마음속에서 이미 에노이르를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은 나중에 해주기로 했다.